아시아 음악? 그냥 단순한 민요 수준이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왔습니다. 스위스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에게 한국 음악은 그저 낯설고 별 볼 일 없는 소리였거든요. 하지만 이번 출장에서 한국의 아리랑을 만난 순간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선생님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알리는 데에도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 공영방송에서 문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소피아 마르탱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한국의 아리랑에 관한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이 노래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죠. 30년을 살아오면서 저는 단 한 번도 의심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유럽의 클래식 음악만이 진정한 예술이라는 생각 말이에요. 취리히 음악원에서 클래식을 전공했고 졸업 후 바로 스위스 공영방송에 입사해서 줄곧 유럽 고전음악 다큐멘터리만 제작해왔거든요. 아시아 음악? 그냥 단순한 민요 수준이겠지. 이게 제가 가진 편견이었습니다. 베토벤의 교향곡이나 바흐의 푸가처럼 복잡하고 정교한 구조를 가진 음악만이 진짜 예술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한국 전통음악에 대해서는 아는 것도 없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편성부장이 저를 급하게 불러서는 이런 말을 하더군요. 소피아, 요즘 젊은 시청자들이 유럽 클래식만으로는 지루해한다네. 시청률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아시아 쪽 음악도 한번 다뤄보면 어떨까?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제 전문성과 경력을 무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방송국의 지시를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K-팝이 요즘 인기 있다고 하니까 한국 음악은 어때? 전통음악부터 현대음악까지 폭넓게 다뤄보자. 편성부장의 말에 속으로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K-팝이라니, 그건 음악이 아니라 그냥 상업적인 엔터테인먼트 아닌가요? 전통음악이라고 해봤자 단조로운 민요 수준일 텐데 어떻게 30분짜리 다큐멘터리를 만들라는 건지 막막했어요. 알겠습니다. 한국으로 출장을 다녀오겠습니다.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촬영을 마치고 돌아와서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인 유럽 청년 음악 페스티벌 다큐멘터리에 집중하겠다고 말이죠. 출장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회의적이었어요. 한국 전통음악이 과연 유럽 시청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까? 모차르트의 협주곡이나 베토벤의 소나타처럼 깊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도 최소한의 사전 조사는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아리랑이라는 곡을 검색해봤거든요. 역시 제 예상대로였어요. 단순한 멜로디의 반복적인 가사. 이런 걸 어떻게 유럽 관객들에게 매력적으로 소개하라는 건지 의문이었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면서도 내내 부정적인 생각만 들었어요. 시간 낭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한글로 가득한 안내판들, 빠르게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끊임없이 들려오는 한국어 방송. 유럽의 정돈된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도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모든 게 빠르게 돌아가는 것 같았거든요. 스위스의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에 익숙해진 저에게는 이 모든 것이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다큐멘터리를 만들지?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면서도 계속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분명 인상적이었지만 제가 찾고 있는 건 그런 화려함이 아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명확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최대한 효율적으로 촬영을 마치고 빨리 스위스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유럽 청년 음악 페스티벌 다큐멘터리야말로 제가 정말 집중해야 할 프로젝트였으니까요. 한국 전통음악 파트는 길어봤자 10분 정도면 충분할 거야. 나머지는 K-팝이나 현대 음악으로 채우면 되겠지. 제 머릿속에는 이미 완성된 구성안이 있었습니다. 한국 전통음악은 간단히 소개만 하고 시청자들이 좋아할 만한 화려한 K-팝 무대를 중심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죠. 첫 번째 촬영 장소로 선택한 곳은 국립국악원이었습니다.
적어도 공식적인 기관에서 촬영하면 내용의 신뢰성은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기대는 전혀 하지 않고 있었어요. 어차피 몇 개의 클립만 찍고 마무리하면 되겠지. 촬영 장비를 준비하면서도 마음은 이미 스위스에 있었습니다. 베를린 필하모닉과 비엔나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참여하는 유럽 청년 음악 페스티벌. 그것이야말로 진짜 예술을 다루는 프로젝트였으니까요. 한국의 전통음악 연주자들과 인터뷰 일정을 잡으면서도 내심 한숨이 나왔어요. 이분들이 과연 유럽 관객들에게 어필할 만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 베토벤이나 모차르트의 음악적 깊이와 비교할 만한 내용이 나올까? 그냥 형식적으로 몇 가지 질문만 하고 넘어가자. 제 계획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전통악기 몇 개 소개하고 간단한 연주 장면 몇 개 찍고 그럴듯한 인터뷰 몇 개만 따면 끝이었어요. 깊이 들어갈 필요도 없고 복잡하게 생각할 이유도 없다고 여겼거든요. 호텔 방에서 촬영 스케줄을 정리하면서 스위스 방송국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 도착했습니다. 예정대로 일주일 안에 모든 촬영을 마치고 돌아가겠습니다. 유럽 청년 음악 페스티벌 프로젝트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제게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촬영은 그냥 의무적으로 해치워야 할 일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국립국악원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우연히 들린 한국 전통음악 선율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지만 저는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저 낯선 소리일 뿐이었거든요. 이런 단조로운 음악을 어떻게 흥미롭게 만들지? 국립국악원에 도착해서 첫 번째 촬영을 준비하면서도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프로답게 일은 해야 했어요. 적어도 방송국에서 요구한 최소한의 분량은 채워야 했으니까요. 국립국악원에 도착해서 촬영 장비를 세팅하는 동안 저는 여전히 회의적인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프로답게 일은 처리해야 했어요. 오늘은 전통악기 소개랑 간단한 연주 장면만 찍으면 되겠지. 촬영 스태프와 함께 연주장으로 들어갔을 때 무대 위에서는 한국 전통음악가들이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금, 가야금, 해금, 이름도 생소한 악기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촬영하려고 했습니다. 몇 개의 클립만 얻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연주자 중 한 분이 대금을 들어 올리더니 조용히 연주를 시작했어요. 그 순간 무언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금에서 흘러나오는 낮고 애절한 선율이 연주장 전체를 감쌌어요. 단순해 보이는 멜로디였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를 어루만지는 듯한 소리였어요. 이게 아리랑인가? 연주자가 부드럽게 멜로디를 이어갔고 곧이어 가야금과 해금이 하나씩 합류했습니다. 새 악기의 소리가 어우러지면서 만들어내는 화음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카메라를 들고 있던 제 손이 어느새 멈춰 있었습니다. 촬영하는 것을 잊고 그냥 들어보고 있었거든요.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이 먹먹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왜지? 이런 감정이 왜 드는 거지? 스위스에서 수많은 클래식 연주를 들어왔지만 이런 종류의 감동은 처음이었습니다. 베토벤의 교향곡이 주는 웅장함도 아니고 모차르트의 협주곡이 주는 우아함도 아닌 뭔가 더 깊숙한 곳을 건드리는 울림이었어요. 연주가 끝나자 연주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방금 들은 것이 제가 알고 있던 단순한 민요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음악이었거든요. 죄송합니다. 방금 연주하신 곡이 아리랑 맞나요? 연주자 중 한 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리랑을 전통 편곡으로 연주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슬픈 느낌이 나는 건가요? 제가 인터넷에서 들어본 아리랑과는 너무 달라서요. 연주자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리랑은 단순한 민요가 아니에요. 이 노래 안에는 우리 민족의 깊은 정서가 담겨 있거든요. 헤어짐의 아픔, 그리움,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만날 거라는 희망까지. 그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묘한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혹시 이 곡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저도 모르게 질문이 튀어나왔습니다. 원래 계획에는 없던 일이었어요. 그냥 몇 개의 클립만 찍고 끝낼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더 알고 싶어진 거죠. 연주자는 친절하게 아리랑의 역사와 의미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 일제강점기 때 위안을 주었던 노래, 그리고 분단 이후에도 계속 불려지고 있는 사연까지
들으면 들을수록 이 노래가 단순한 민요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수백 년간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곡이었던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연주해 주실 수 있나요? 이번에는 제대로 촬영하고 싶어서요. 이번에는 카메라를 제대로 들고 집중해서 촬영했습니다. 연주자들의 표정, 손끝의 움직임, 그리고 무엇보다 악기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의 미묘한 변화까지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어요. 촬영을 마치고 나서도 계속 그 선율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도 저녁을 먹으면서도 아리랑의 멜로디가 떠나지 않았어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계속 생각이 날까?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촬영한 영상을 다시 보면서 놀랐습니다. 화면 속의 제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의무적으로 촬영하는 표정이었는데 아리랑을 들으면서부터는 진짜로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혹시 내가 뭔가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날 밤 호텔에서 촬영 분량을 정리하다가 스위스 방송국에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편성 부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날카로웠어요. 소피아, 한국 전통음악 부분은 최대한 줄이고 K-팝 위주로 구성하라는 본사 지시가 내려왔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오늘 아리랑을 들으면서 느꼈던 그 감동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거든요. 시청률 조사 결과 젊은 층에서는 K-팝에 대한 관심이 압도적으로 높더라고.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분명히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한국 전통음악은 그저 형식적으로 다루고 화려한 K-팝으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어야 한다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은 이렇게 아쉬운 마음이 들까요? 아리랑을 들으면서 느꼈던 그 묘한 감정이 계속 마음속에 남아 있었어요. 단순한 민요라고 생각했던 곡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다음날 아침 K-팝 관련 촬영을 위해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화려한 연습실, 최첨단 음향 장비, 그리고 완벽하게 다듬어진 아이돌 연습생들의 모습, 분명히 볼거리는 많았어요. 하지만 촬영하면서도 계속 어제의 아리랑 연주가 떠올랐습니다. 그 소박한 연주장에서 느꼈던 진솔한 감동과는 너무나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K-팝은 분명히 세련되고 완성도가 높았지만 뭔가 표면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K-팝 프로듀서와의 인터뷰에서도 마음이 완전히 집중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음악의 세계적인 성공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프로듀서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사운드와 완벽한 퍼포먼스, 그리고 체계적인 마케팅이라고 했어요. 논리적이고 명확한 답변이었지만 어제 아리랑 연주자가 들려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촬영을 마치고 점심시간에 혼자 카페에 앉아 있을 때 문득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아리랑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어진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시작했는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아리랑이 단순한 민요가 아니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문화유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수백 년 동안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온 특별한 의미가 담긴 곡이었던 것이죠. 그때 한국의 음악 연구자로부터 인터뷰, 제안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국립국악원에서 제 연락처를 알려준 모양이었어요. 아리랑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망설였습니다. 방송국에서는 전통음악 비중을 줄이라고 했는데 굳이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어제부터 계속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감정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인터뷰 약속을 잡았습니다. 한 번만 더 들어보자는 생각이었어요. 정말 별거 아니면 그때 정리하면 되니까요. 그날 저녁 스위스에 있는 동료와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유럽 청년 음악 페스티벌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베를린 필하모닉 젊은 연주자들과의 협의도 거의 마무리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동료의 말을 들으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분명히 유럽 프로젝트가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자꾸 아리랑이 떠오르는 걸까요? 혹시 거기서 뭔가 특별한 거라도 발견했어? 동료가 제 목소리가 이상하다며 물어봤지만 그냥 별거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분명히 뭔가가 바뀌고 있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아리랑의 선율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일 음악 연구자와의 인터뷰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오후 한국의 음악 연구자 김 교수님과 만나기로 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마음이 복잡했어요. 방송국에서는 전통음악 비중을 줄이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스스로도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카페에 도착하니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분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김 교수님은 30년 넘게 한국 전통음악을 연구해온 전문가였어요. 어제 국립국악원에서 아리랑을 처음 제대로 들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민요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들어보니 뭔가 달랐다고 말씀드렸어요. 김 교수님은 차분하게 아리랑의 역사에 대해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 지역마다 다른 버전들, 그리고 각각이 담고 있는 의미까지 들으면 들을수록 이 노래가 얼마나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일제강점기에는 아리랑이 우리 민족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어요. 김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일본이 우리 문화를 말살하려고 했을 때 아리랑만큼은 완전히 금지할 수 없었다고 하더군요. 너무나 깊이 뿌리 내린 노래였기 때문이죠. 그때 김 교수님이 스마트폰을 꺼내서 오래된 녹음 파일을 틀어주셨습니다. 1940년대에 녹음된 아리랑이었어요. 거칠고 낡은 음질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간절함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이 녹음을 들어보세요.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절실하게 이 노래를 불렀는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 속에서 오히려 더 큰 감동이 전해졌습니다. 단순한 멜로디였지만 그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김 교수님은 한국전쟁 시기의 이야기도 들려주셨습니다. 피난길에서도 사람들이 아리랑을 불렀다는 얘기, 헤어진 가족을 그리워하며 부른 아리랑의 사연들, 모든 이야기가 제 마음을 울렸어요. 분단 이후에도 아리랑은 계속 불려지고 있습니다. 남북한 모두에서 말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번개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분단된 나라에서도 하나로 이어주는 노래라니 이건 정말 단순한 민요가 아니었어요. 김 교수님은 최근에 있었던 남북 교류 행사에서의 일화도 들려주셨습니다. 남북한 사람들이 함께 아리랑을 부르는 순간 모든 정치적 갈등이 잠시 잊혀졌다는 이야기였어요. 음악이 정치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인터뷰가 끝날 무렵 김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소피아님, 아리랑은 단순히 한국의 노래가 아니에요. 헤어짐과 그리움을 아는 모든 사람들의 노래입니다. 카페를 나서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김 교수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아리랑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됐거든요. 이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스위스 방송국에서 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소피아, 한국 촬영 언제 마무리되는 거야? 유럽 프로젝트 일정이 빠듯해지고 있어.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정말 아리랑을 그냥 몇 분짜리 클립으로만 처리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오늘 녹음한 김 교수님과의 인터뷰를 다시 들어봤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이 이야기를 제대로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방송국의 지시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김 교수님과의 인터뷰 녹음을 반복해서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리랑에 담긴 깊은 의미들, 분단의 아픔을 위로해온 역사,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는 그 울림, 모든 것이 제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잠들었는데 꿈속에서도 아리랑의 선율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할머니가 낡은 한복을 입고 슬프게 노래하는 모습, 헤어진 가족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눈물, 생생한 꿈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해졌습니다. 아리랑의 진정한 이야기를 제대로 담아야겠다는 결심이 섰어요. 방송국의 지시가 있었지만 저널리스트로서의 양심을 무시할 수는 없었거든요. 우선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아리랑을 부르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어요. 일반 시민들은 이 노래를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서울 시내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거리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외국인인 저를 경계했지만 아리랑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자 마음을 열어주었어요. 아리랑이요? 어렸을 때 할머니가 자주 불러주셨던 노래예요. 60대 할머니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분은 한국전쟁 때 피난을 간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젊은 세대들의 반응도 궁금했습니다. 20대 대학생에게 물어보니
처음에는 시큰둥한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들도 아리랑에 대한 나름의 애착을 가지고 있더군요. 한 대학생은 해외여행을 갔을 때 외국인들 앞에서 아리랑을 불렀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 선율만으로도 사람들이 감동받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다고 하더라고요. 택시 기사분과의 대화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리랑은 우리 한국 사람의 마음이에요.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부르는 노래거든요. 그분은 젊은 시절 독일에서 일했던 경험을 들려주시면서 고향이 그리울 때마다 혼자 아리랑을 불렀다고 하셨어요. 이런 인터뷰들을 통해 점점 더 확신이 생겼습니다. 아리랑은 단순한 전통음악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살아있는 문화였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몇 분짜리 클립으로 처리한다는 건 말이 안 됐습니다. 그러던 중 놀라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다음 주에 서울시청 광장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아리랑 합창 행사가 열린다는 거였어요.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시민 1000명이 함께 아리랑을 부른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건 놓칠 수 없는 기회야. 즉시 행사 주최 측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다행히 촬영 허가를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행사 날짜가 제가 스위스로 돌아가기로 한 날과 겹쳤거든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스위스 방송국에서는 계속 빨리 돌아오라고 재촉하고 있었고 유럽 청년 음악 페스티벌 프로젝트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특별한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용기를 내어 편성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정을 조금 더 연장할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촬영 기회가 생겼어서요. 예상대로 부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유럽 프로젝트가 더 우선이라는 입장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단 3일만 더 주세요. 정말 특별한 장면을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대신 돌아와서는 아리랑 관련 내용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는 조건이었어요. 그 조건을 들으면서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이야기들을 과연 몇 분으로 압축해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일단은 그 특별한 순간을 카메라에 담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행사 당일을 기대하며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촬영이 제 인생을 또 한 번 바꿔놓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드디어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리는 아리랑 합창 행사 당일이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촬영 장비를 준비하며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오늘 촬영한 영상을 가지고 스위스로 돌아가면 과연 방송국을 설득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시청 광장에 도착하니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았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기 전 주최자와 간단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아리랑 합창 행사를 기획하게 되셨나요? 주최자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아리랑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시민들이 함께 부르면서 통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하더군요. 무대 위에서는 리허설이 한창이었습니다. 전문 지휘자가 시민들에게 아리랑의 가사와 멜로디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처음 참가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모두가 진지하게 연습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를 때는 그냥 소리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담아 불러주세요. 지휘자의 말에 시민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카메라를 들고 그 모습을 담았어요. 단순한 합창 연습이 아니라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순간이라는 걸 느꼈거든요.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되자 광장은 숙연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1000명의 시민들이 일제히 아리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수천 명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진 아리랑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어떤 버전과도 달랐어요.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민족 전체의 목소리 같았거든요. 카메라를 통해 사람들의 표정을 담으면서 놀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한 할머니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시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그분께 다가가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북에 두고 온 가족 생각이 났어요.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겠죠? 할머니의 말씀에 제 가슴도 먹먹해졌습니다. 이분에게 아리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헤어진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간절한 기도였던 거예요. 젊은 참가자들의 이야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대학생은 평소에는 전통음악에 관심이 없었는데 오늘 함께 부르면서 뭔가 특별한 감정을 느꼈다고 하더군요. 이 노래 안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의 말에서 아리랑이 세대를 뛰어넘어 전해지는 특별한 힘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행사 중간에는 북한에서 온 탈북민분이 무대에 올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북한에서도 아리랑이 불리고 있으며 남북이 다른 방식으로 부르지만 그 마음만큼은 하나라는 내용이었어요. 아리랑은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는 끈이에요. 그분의 말에 광장의 모든 사람들이 깊이 공감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대합창이 시작되자 저도 모르게 카메라를 내려놓고 함께 들어보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물론 가사를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그 선율만으로도 충분히 감동적이었어요. 행사가 끝나고 나서 한참 동안 여운이 남았습니다. 오늘 본 것은 단순한 합창 행사가 아니라 한 민족의 염원이 담긴 특별한 순간이었어요. 이런 장면을 어떻게 몇 분짜리 클립으로 줄일 수 있겠습니까?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스위스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소피야, 내일 비행기 표 예약했어. 이제 정말 마무리해야 해. 네,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오늘 촬영한 영상들을 보면서 확신이 들었어요. 아리랑의 이야기를 제대로 전해야 한다는 확신 말이죠. 그날 밤 편집실에서 지난 일주일간 촬영한 모든 영상을 정리했습니다. 국립국악원에서의 첫 감동, 김 교수님과의 깊이 있는 인터뷰, 그리고 오늘의 감동적인 합창 장면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되고 있었어요. 이제 스위스로 돌아가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방송국을 설득해서 아리랑의 진정한 이야기를 전해야 했거든요. 스위스로 돌아온 다음 날, 방송국 편집실에서는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촬영한 아리랑 관련 영상들을 편성부장과 제작진에게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차갑했습니다. 소피야, 이건 우리가 원했던 방향이 아니야. 시청자들이 원하는 건 이런 무거운 내용이 아니라고. 편성부장의 말에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들, 그리고 시청 광장에서 목격한 감동적인 순간들을 생각하면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었거든요. 부장님, 이 영상들을 한 번만 제대로 봐주세요. 정말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했습니다. 특히 1000명이 함께 부른 아리랑 합창 장면을 다시 틀어주었어요. 그 압도적인 울림이 편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편성부장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감동적이긴 하지만 우리 시청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지 의문이야. 특히 젊은 층 말이야. 그때 제작진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혹시 이걸 30분짜리 특별 다큐멘터리로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단순한 음악 소개가 아니라 문화적 교류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젊은 시청자들에게도 어필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제안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편성부장은 여전히 부정적이었어요. 우리 채널의 정체성과 맞지 않아. 유럽 중심의 프로그래밍이 우리 강점이거든. 그 순간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저널리스트로서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보기로 한 거예요. 부장님, 음악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아리랑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분명히 유럽 시청자들에게도 감동을 줄 수 있어요. 치열한 토론이 1시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리랑을 통해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그리고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한지를 열정적으로 전했습니다. 마침내 편성부장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좋아. 한번 시도해보자. 하지만 조건이 있어. 시청률이 나오지 않으면 책임져야 해. 그렇게 해서 아리랑 특별 다큐멘터리 제작이 결정되었습니다. 저는 기쁨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어요. 이제 정말로 아리랑의 진정한 이야기를 유럽 시청자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편집 작업에 들어가면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유럽 시청자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분단 상황을 독일의 과거와 연결지어 설명하고 아리랑이 담고 있는 보편적인 감정들을 부각시켰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동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편집자들도 영상을 보면서 점점 빠져들더군요. 이 할머니 인터뷰 정말 감동적이네. 북에 두고 온 가족 이야기. 시청 광장 합창 장면은 정말 압도적이야. 이런 걸 어떻게 찍었어?
동료들의 반응을 보면서 확신이 생겼습니다. 아리랑의 이야기는 분명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확신 말이에요. 3주간의 집중적인 편집 작업 끝에 드디어 다큐멘터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제목은 아리랑 국경을 넘은 그리움으로 정했어요. 한국의 아리랑이 어떻게 한 유럽 다큐멘터리 감독의 마음을 바꿔놓았는지, 그리고 음악이 가진 보편적인 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방영 전날 밤, 저는 긴장과 기대감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과연 유럽 시청자들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그 감동을 다른 사람들도 느낄 수 있을까요? 방영 당일, 저는 방송국에서 실시간으로 시청률과 시청자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수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더 놀라운 건 소셜미디어 반응이었습니다. 아리랑에 대한 댓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 노래가 왜 이렇게 마음을 울리는지 모르겠어. 우리 가족이 그리워졌다. 음악 정말 국경이 없구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리랑은 정말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이을 수 있는 달이었다는 것을요. 제가 한국에서 경험했던 그 특별한 감동이 이제 수많은 유럽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예상을 뛰어넘는 반향을 일으켰고, 저는 비로소 진정한 음악의 힘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국적인 음악의 세계를 무시하던 한 여성이 한국의 아리랑을 통해 자신의 고정관념을 허물고 마음을 바꿔가는 여정을 잘 들으셨나요? 감동과 깨달음으로 가득 찬 그녀의 변화처럼 여러분의 마음에도 새로운 울림이 전해졌길 바랍니다. 한국이다비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